네, 여러분, 앞서서 제가 그 PD수첩에 그 AI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던 그런 내용들에서 한번 영상으로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어떻게 하면 그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지, 결국에 AI라는 건 이제 프롬프트를 한글로 입력을 해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글로 입력하는 프롬프트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그런 환각, 뭐 그런 아첨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쓰는 이 한국어는 굉장히 좀 언어가 상당히 좀 까다롭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하나로 의미가 바뀌고 맥락을 많이 타는 그 고맥락 언어이기 때문에 AI를 다룰 때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 먼저 결론부터 말하기입니다. 두 가지씩 표현이죠. 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는 말과 달리 AI를 사용하실 때는 용건과 결론부터 확실하게 먼저 던져야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의적, 다의적 표현 빼기입니다. 다채롭고 모호한 단어는 AI의 환각 현상을 부추기죠. 예를 들어서 글을 줄여달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줄여줘라고 하기보다는 요약해줘 또는 발췌해줘처럼 명확한 단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적 맥락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40대 여성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담하는 톤으로 말해줘와 같이 구체적인 페르소나, 이 AI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페르소나와 상황을 지정해주면 AI가 높임법이나 전문 용어의 깊이를 훨씬 더 잘 조절해서 결과물을 뽑아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 보면요. AI의 이 환각 현상은 한마디로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AI가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뭐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거대 언어 모델이 작동하는 근본적인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이 AI 환각이 일어나는 핵심 원인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게 AI가 사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는 백과사전처럼 지식을 꺼내오는 게 아니라 앞 단어들 뒤에 통계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질 단어를 확률로 계산해서 붙여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틀려도 문장 자체는 완벽하고 매끄러운 그런 거짓말이 탄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한계나 공백인데요. AI가 배우지 않은 최신 정보나 아주 마이너한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AI는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모른다고 하기보다 어떻게든 문장을 완성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약간 거짓된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과도한 아첨 성향이 있는데 AI는 기본적으로 이 사용자를 만족시키도록 학습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은연중에 유도신문을 하거나 잘못된 전제로 질문을 던지면 AI는 그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가 맞다는 조로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각을 줄이는 그 실전 프롬프트 팁을 드린다면, 첫 번째, 모를 때는 모른다고 말할 권리를 주셔야 됩니다. AI에게 모르는 것을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된다고 먼저 사전에 명시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 좋은 예를 하나 먼저 들어드리면, 조선시대의 가상인물 홍길동의 실제 고향이 어디야? 이게 말이 안 되죠. 앞에 가상인물이라고 해놓고 실제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이 AI는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서 어느 특정 지역을 꾸며서 대답을 하겠죠. 좋은 예는 반드시 확실한 사실에 기반해서 답변해줘. 만약 모르는 내용이거나 정보가 부족하면 억지로 추측하지 말고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지어내거나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참고할 텍스트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AI의 방대한 지식 창고에서 아무거나 막 꺼내 쓰게 하지 말고 내가 준 자료 안에서만 답을 찾아라 라고 이 가둬두는 방법이죠. 실제 팁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너는 지금부터 내가 제공된 이 첨부 파일, 내가 제공된 그 텍스트의 내용만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야 해. 텍스트에 없는 내용으로 답변하거나 유추해서 지어내면 절대 안 돼. 이제 이렇게 딱 한정을 짓는 거죠. 사용자가 먼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기사 내용 혹은 뭐 논문 내용, 어떤 회사의 자료, 그거를 이제 첨부 파일로 넣어 놓고 이 안에서만 답변해라. 이렇게 이제 어떤 범위를 한정 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단계별로 생각하게 만들기입니다. 결론을 이제 성급하게 내리다 보면 단어 예측이 꼬여서 환각이 생깁니다. 생각을 정리할 단계를 쪼개주면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죠. 자, 실전 팁을 말씀드리면 답변을 바로 내지 말고 먼저 1단계로 관련 사실을 나열하고 2단계로 그 사실들을 검증한 뒤 최종 3단계에서 결론을 도출해줘. 성격 급하게 바로 최종 답변을 요구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생각하게 하고 그걸 얘 스스로 검증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게 좀 더 정확도를 높이고 좀 더 정확한 최종적으로 좀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르소나 역할이죠. 페르소나와 엄격한 성향 부여하기. AI에게 창의적인 작가가 아니라 깐깐한 팩트체크 요원의 역할을 주면 이 뽑아내는 어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아주 보수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가야.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거죠. 확실한 근거가 있는 수치와 정보만 제공하고 조금이라도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답변에서 제외해줘. 엄격한 어떤 그 성향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AI에게 사용하실 때는 자유도를 높여주면 그만큼 또 환각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제약 조건, 뭐 규칙이라든가 참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묶어줄수록 환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업무나 어떤 정확한 정보 요약이 필요하실 때는 꼭 제약 조건을 그 프롬프트에 꼭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환각에 취한 그런 거짓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그 한글로 잘 입력하는 이런 몇 가지 팁을 사용하셔서 입력을 잘 하시면 그만큼 또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또 결과물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게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기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그 나오는 결과물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사람이 잘 사용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들 한번 참고하셔갖고 일상생활에서도 AI를 활용하실 때 좀 더 좀 거짓된 결과물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그런 좋은 결과물을 뽑아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